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정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벌써 일주일의 반이 지나갔는데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네, 그간 글로벌 증시와는 동떨어져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1%대로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기세를 몰아서 오늘 고수 서바이벌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네, 편안한 고수익 스윙 매매의 국내 최강자시죠. 소로스님. 그리고 상승 타이밍 포착의 절대 지존이십니다. 설규 소장님 이렇게 두 분 오늘도 자리해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고수 서바이벌은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의견을 지지하시는 분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소로스님이 1번이고 설규 수장님이 2번이십니다. 자, 게시판 실시간 종목 상담란에도 고민을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속 시원하게 상담도 받아보시고 전문가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샵에 5588 문자 1599-7770번 전화로 종목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 서바이벌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도 소로스님께서 이기시면서 이제 4대2로 앞서 나가고 계신데요. 네, 설규 수장님 오늘 좀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설규 수장님의 분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소로스님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죠. 예. 오늘 제가 그 상승 기세를 몰아서 빨간색 옷을 입어봤는데 잘 어울립니까?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죠. 인텔이 3분기 실적 발표를 내놓으면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포스코가 또 장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계속되면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과 철강 업종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소로스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예, 오늘 장의 흐름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굿서벌에 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향과 어떤 투자 전략 관점에서 또한 환율 부분도 언급했고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 종합적인 흐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약 2가지 이상이 포지션의 설정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동안에 조정을 좀 시원하게 날리는 오늘 외국인의 3,560억 정도의 매수의 흐름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 조정 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미국 시장과의 딥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계속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때문에 사실 마음이 상당히 초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기다렸던 바대로 60일선을 안착을 하고 난 후에부터 조정이 실마리해서 상승 패턴을 이어갔다는 점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의 상승을 통해서 내일장까지의 연동성도 추가적으로 다음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금일 특징 이슈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중대형 관련부터 살짝 먼저 언급을 해드린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 앵커님이 먼저 말씀해드린 대로 철강주에 대한 부분이 실적 개선 기대감, 지난번에도 계속 꾸준하게 IT,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주에 대한 그 실적 개선 기대감은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이어서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드렸고요. 오히려 철강주에 대한 낙폭 과대에 따른 저점 매수는 4분기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주 종목으로서 철강과 화학에 대한 그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미리 언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우위 점한 종목 중에 업종 테마주 중에서는 바로 철강과 화학이 오늘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 특별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뭐 포스코 실적 오늘 금일 아직 실적 발표가 오늘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 미리 예상으로 나왔던 실적 발표가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만족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먼저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이라는 종목이죠. 아마도 석영 출연을 꾸준하게 하신 분은
제가 KP케미칼 호남석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자주 해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기억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여러 가지 뭐 시너지, 합병에 대한 부분도 올해 말에 아마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매수 청구 가격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어떤 복합적인 상황에서 본다 할지라도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의 합병을 하기 위한 규율, 내재가치 대비 규율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도 일단 상당한 주가 방향성이 상승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게임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국 그 온라인의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이 규제 강화를 한다 할지라도 시장이 미치는 영향, 매출이나 실적적인 부분은 그다지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성이 없다. 오히려 주가가 하방선으로 내려갔을 때는 저가의 매수 기회로 삼아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다르지 않게 게임주가 오늘도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말씀드렸던 그 시점이 최고 저점인 그런 매수 타이밍이 됐다는 사실, 그런 부분과 추가적으로 오늘 금요일 이제 업종 테마주의 흐름은 대체적으로 그랬고요. 현대중공업도 현대상사와의 인수, M&A에 대한 MOU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적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정부 정책 관련주 중에서는 오늘은 그림수혜주죠. 녹색 성장 관련주가 오늘은 아주 이슈를 보이면서, 옴니 시스템이 뒤늦게 상승을 보였지만 누리텔레콤이 상승을 하고 이건 창호가 급등 추세, 경동나비엔, 대진DFP, 유닉스, 와토스 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었다는 사실, 이런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두면서 아울러서 보일러 업체, 건자재 업체,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태양열 관련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단타성과 스윙을 병행하는 어떤 그런 흐름, 정부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에 대한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또 웃돌면서 시중은행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됐는데 왜 시중은행에 대한 실적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느냐. 이 부분은 시중은행은 유동성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위기를 유발한 어떤 그런 관련주의 대표주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실적 순이자 마진이 상상이 돼서 상승을 주도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도 510선을 다시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급등주 매매 전문가님이신 이제 설교 소장님께 여쭐 텐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코스닥 쪽에서도 관련 장비주라든지 이런 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오늘 코스닥 시장 흐름은 어떻게 봤습니까? 예, 오늘 코스닥 흐름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지난 5월과 같은 그런 장세는 펼쳐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코스닥도 이제 단기 조정을 상당히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유입이 되어야지 코스닥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의 나래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지난달부터 약 2달 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소액이나마 매수를 계속해서 가담해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러나 항상 외국인들 포지션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좀 단기적이죠.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코스닥에도 어느 정도 입성이 꾸준하게 되었을 때만이 적어도 코스닥은 강하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상승 포지션은 아니니까 코스피와 같이 연동이 되면서 짧게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코스닥 장세는 전반적으로 아주 강하게 가는 그런 테마의 움직임이나 어떤 그런 움직임은 포착이 안 됐습니다. 네. 사실 장 초반에 저희 VIP 클럽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오늘은 자전거 관련주들이 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삼천리 자전거를 장 시작하자마자 추천을 했어요. 한 3-4%대에서 추천해가지고 거의 상한가 언제까지 갔는데 충분히 상한가를 가고 내일 정도에서 차익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미끄러지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10%대 좀 유지하다가 좀 빠질 가능성이 많아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전거 관련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SPG를 대장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역시 그 해안선 즉 해안 도로를 따라서 또 자전거 길을 만든다라는 어제 그 발표와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도로 교통 체제
망에서도 도로 교통체제망에서도 이 자전거도 포함을 시킨다는 어떤 정부의 그 정책적인 발표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역시 이 코스닥을 여러분들 잘 읽으실 때 어떤 테마나 어떤 테마군들이 움직일 때 보통은 한 일주일씩 쭉 급등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한 종목이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가면은 그 종목이 보통 이틀 3일은 두 상 내지 세 상한가 정도는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한가 갈 것 같으면서도 차익 매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못 간다는 이 차원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코스닥 장세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남북 경협주 관련주죠. 지금 적십자 회담이 펼쳐지고 또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도 이 개별주 성격을 가지면서 순환매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강명전기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하면서 또 그랬고 또 어제나 그저께 같은 경우는 또 세명전기가 급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순환매로 이렇게 막 오르니까 솔직히 개인들은 이렇게 급등주들 따라가면 안 되죠, 그죠? 예, 잘못하면 물려버리면은 꼼짝 달싹을 못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개별성 종목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특징적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거 그런 게 조금 우리 개인들한테 매매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죠. 이때까지 또 최근에 대장주는 PS텍이었는데 이 PS텍이 또 오늘은 또 하락한 반면에 태강이인시로 또 바뀌면서 오늘 같은 경우 또 옴니시스템이 상한가에 장막판에 안착하는 그러한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누리텔레콤도 상승세를 펼쳐줬지만 이래서 전반적으로 테마주들도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한테는 솔직히 그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은 이제 코스닥 장이죠. 네. 코스피보다. 그래서 이런 장이 지금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좀 중요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이나마 동시 순매수를 이끌어줬다는 것이 무엇보다 또 상당히 그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오늘 뭐 이건 창호가 상한가 가는 그 이유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그린홈 정부 정책 발표가 되면서 어제부터 발표가 되면서 뭐 중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LG 하우시스 대장주는 KCC죠. KCC. 그래서 KCC를 필두로 해서 LG 하우시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또 중소형주는 이건창호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S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당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전반적으로 그러한 모양새가 오늘을 또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부터 좀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이슈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일 한국과 유럽 간의 FTA가 가서명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수혜주들 그런 것들을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내일장 대비 전략으로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유럽 간의 FTA가 가서명 발표를 내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자동차 쪽이라든지 자동차나 아니면 뭐 해상 장비 아니면 우리 그 육류 있지 않습니까? 쇠고기. 네. 이쪽에도 우리 뭐 한미 창투라든지 한일 사료 이런 쪽도 어느 정도 보셔야 되겠고 셋톱박스도 역시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자동차 부품도 아울러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장에서는 한국과 유럽 간의 FTA가 체결이 된다면 수혜를 얻을 만한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599-7770번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300분을 선착순을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하이리츠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는 내일 어떤 업종들 종목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건지 들어봐야 할 텐데요. 두 분께서 최근에 이제 관심 가져보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종목들이 장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소로스님께 여쭤볼게요. 예. 오늘 이게 내일이죠. 내일 관심 갖는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오늘도 굉장히 어차피 이제 좀 현 시장이 상승 패턴의 어떤 흐름을 보이면서 주도주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주도주가 일부 철강이나 일부 화학이나 이런 종목으로 턴하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IT나 자동차 관련주도 꾸준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갔대. 오늘 뭐 보니까 하이닉스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중 내에서는 3%에서 4% 정도 급등을 보이다가
그 물량 일부 나와서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이었지만 수급의 동향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급이 쌍끌이 매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계속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LG 이노텍의 흐름은 일단 뭐 3분기, 4분기에 대한 시장의 흐름은 실적 부진이 개선이 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LED 대장주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하면서 급등 추세를 이어가고 난 후에 단기 조정의 흐름을 받았는데 이 조정의 흐름에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LCD 분야죠. LCD 모듈 분야죠. 모듈 사업 부분을 그 LG 디스플레이에게 넘기겠다, 양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스러움. 왜냐하면 LG 그 LCD의 모듈 사업 부분이 사실은 LG 이노텍에서 차지하는 매출액과 영업비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찾아본 부분은 상반기 매출액이 약 3,33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237억 정도 되는데 LG 이노텍의 매출로 따지면은 19%에서 20% 정도 차지하는 상당한 막강한 그 사업 부분인데 LG 디스플레이에게 넘기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하락선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물론 이 부분은 바로 결정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사회도 해야 되죠. 주주총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정이 내년 상반기 1분기인 약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에 아마도 이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선반영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부분은 있지만은 2분기 때까지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다지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종목이 과연 앞으로의 그러면 4분기와 내년 1분기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일 것이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LG 이노텍과 같은 이런 그 LCD 모듈 부분뿐만 아니라 터치 윈도우와 LED 관련 이런 종목들은 사실 3분기, 4분기 시장에서 실적 개선을 보이는 것보다는 내년이죠. 1분기 시장에서 상당한 실적 호전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선반영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미 3분기는 지났죠? 네, 4분기 실적도 3분기는 2분기보다 소폭 개선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미미하다라는 부분으로 일단 됐고요. 4분기도 3분기와의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러나 내년 1분기에 대한 성장성을 예상하면서 실적 개선을 예상하면서 미리 시장이 반영을 보이지 않겠느냐. 이미 주가는 선반영을 보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의 선매수 흐름이 강하게 부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미의 그 TV 업체죠. 북미 TV 업체의 LED에 대한 BLU TV에 대한 판매가 앞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상당한 실적 호전, 매출 성장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차트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바닥권을 탈출하면서 오늘 금일 캔들과 거래량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래량의 변화는 사실은 시장에 앞서가는 그런 매집의 흐름으로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반영성이 상당히 좋은 그림의 양봉 패턴을 보이고 있는 다음에 거래량의 변화도 너무 급진전한 거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 적당한 아주 거래력을 터뜨려주면서 오늘 금일 주가 상승 여력을 보였다는 점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데 그러면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목표가가 형성이 되느냐. 사실 시중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로 보면 18만 원대 정도고 가격대가 책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14만 원대에서 14만 5천 원대를 1차적인 목표가로 보고 14만 원에서 14만 5천 원대 돌파할 경우에는 전 고점인 16만 원대까지 일단 가격대를 설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자.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소로스님께서는 LG 이노텍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소로스님께서 어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하이닉스 반도체 아까 우리가 방송하기 좀 전에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서일규 수장님께서는 오늘 물량 정리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소로스님께서는 중장기적으로 더 들고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서일규 수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지금 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단기 조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짧게 중대형주 지수 관련 중대형주를 매매하실 때는 짧게 매매를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고 개별주 같은 경우는 뭐 소폭씩 조금 비중을 좀 작게 해서 이렇게 매집하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중대형주 그냥 끌고 가서는 지금 수익이 발생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상승을 예상하는데도 의외로 빠져버리고 지수가 빠져버리고 또 종목이 빠져버리고 하니까 이때는 방법은 없습니다. 순환매로 계속해서 업종별로 돌기 때문에
짧게 매매하는 것이 오히려 더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좋다. 홀딩해서 들고 가는 전략은 중장기적인 포지션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상황은 지수 상황을 지향을 봤을 때는 짧게 지수 관련주도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제가 지금 쭉 추천을 드린 종목이 대구은행, 삼성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고려아연, LS, 그리고 어제 SDS 반도체까지 해서 지금 5종목이 지금 추천이 나갔는데 전부 수익 중이에요. 제가 그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표는 왜 나는 찌글찌글합니까? 4대2로 지고 계시죠? 참 그게 참 의외다. 참 의아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네. 지금 5종목이 공식적으로 추천을 나갔는데 뭐 손실 본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손실 본 종목이 있으면은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대구은행은 제일 먼저 추천을 드려가지고 계속 한 1, 2%, 2, 3% 정도 수익이 나다가 어제 조금 장이 안 좋으면서 5% 정도, 4, 5%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바로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4% 상승이니까 바로 네. 회복했고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계속해서 지금 전고점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이고 오늘 약간 또 눌림목 주면서 내일 또 치고 나간다 이거죠. 고려아연 어제 좀 눌림 당했지만 오늘 또 바로 반등했고 그죠? 그럼 LS 추천드리고 지금 계속해서 1%씩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천드린 STS 반도체 잠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STS 반도체 자 오늘 만약 시초가라도 매매를 하셨다라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시초가라도 매매를 했다면은 5,900원에서 6,26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예. 추세선, 즉, 전고점 라인 윗골이 달린 부분, 요거 보시면은 6,000원 넘었어요. 6,050원 정도 되죠? 6,050원 넘었으면은, 이건 뭡니까? 일단, 차익 실현. 지금은 구간을 짧게 하셔야 됩니다. 막 상한가 뭐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6,26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6,000원에서, 적어도 6,2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 해도, 적어도, 수익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죠. 음봉이 나왔지만은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거래량도 밑에 지금 분출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보셨다가 내일이라도 짧게 6,000에서 6,200원 구간에서는 차익실현 하자. 이렇게 장중이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천드리면 뭐합니까? 표도 안 주시고 말이에요. 제가 서유교 수장님께서 표를 못 받으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뭡니까? 네, 말씀을 하셔서 매수는 했는데 예. 이 매도 시점을 잡지 못하신 것 같거든요. 그럼 오늘은 관심 가져볼 종목 이 예. 매도 시점까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아. 한 표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매도 시점까지 오늘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지금장은 짧게 뭐 2%, 3% 혹은 3%에서 5% 수익 나면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괜히 좀 더 수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가는 지수 빠지면은 도라미 타버리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관심주는 뭐냐? 예. 삼성 테크윈이 되겠습니다. 삼성 테크윈.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어떻게 삼성그룹에서 CCTV 분야의 사업을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와 S1이 S1,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세 회사가 분할해서 담당을 했습니다. 사업체를 독립적으로 분할해서 따로따로 맡아서 각각 사업체를 운영을 했는데 최근에 삼성그룹에서 발표를 했죠. 네. CCTV 분야 사업을 삼성테크윈으로 통합을 시키겠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는 CCTV 사업을 삼성테크윈에 또 이양을 하고 또 S1에서도 이양을 한다. 자,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삼성테크윈에서 CCTV 사업 부분도 상당히 그 매출액 부분에서도 매년 보시게 되면 뭐 2, 3천억 정도 나오는데요. 자, 만약에 이렇게 통합이 되면은 사업이 통합이 되면 삼성테크윈은 매출이 적어도 10%, 영업이익도 역시 매출은 한 20%,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 상당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삼성 이미징이 이 삼성전자에 통합이 되면서 통합을 시키겠다, 합병을 시키겠다 하면서 상당히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삼성테크윈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져주시고 또 삼성테크윈은 또 방산 부분,
전기 장갑차 네.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 그 무기 수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 테크윈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차트를 통해서 잠시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테크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이 나왔죠. 예, 여기서 이제 한 서너 달, 예, 세 달에서 네 달 정도 박스권을 이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전고점을 치고 나갔죠, 이렇게. 예, 돌파를 했죠. 물론 여기에 대한 전고점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전고점은 여기인데 여기에서 돌파할 때, 요때, 그죠? 예, 요때 제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추천을 또 드렸죠,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을 드려가지고 왜? 단기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이 종목은 급등이 이루어진다. 급등이 이루어진다. 항상 저는 상승 패턴에 있는 종목을 항상 추천을 드렸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뭐 대구은행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패턴을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그의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죠? 고점까지 계속 홀딩 관점으로 들어가고. 자, 그래서 이 전고점도 2차 전고점도 뚫고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최근 지수 하락과 동시에 좀 눌림 조정이 나왔는데요. 이 눌림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죠? 마무리를 짓고 다시 상승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타 다른 종목보다도 상당히 지금 강세를 띠고 있는 게 이 삼성테크노입니다. 자, 오늘 음봉이 돌출이 되면서 그저께 장대 양봉이 나오고 지금 이틀간 조정이 양호하게 캔들 위쪽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내일 보합권이나 마이너스권에서 눌림목에서 들어가십시오. 아시겠죠? 네. 마이너스권이나 보합권 아래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보통 뭐 한 10만 원권까지는 충분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1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정하시고 홀딩 관점 내일 추천 관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교 수장님 이렇게 열심히 말씀하셨으니까요. 설교 수장님을 응원하는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태까지 현재까지의 투표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 소로스님께서 48%, 아이고 설교 수장님께서 52%의 지지를 받으시면서 지금 현재 조금 앞서 나가고 계신 모습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고수의 서바이벌을 이어갈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이 나가는 중간에도 여러분들의 문자, 전화, 게시판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아이스와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국내 언론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 및 파이낸셜 뉴스 정보 미디어 블룸버그 텔레비전과 손잡고 국내에서 독점으로 블룸버그 텔레비전 한국어 자막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블룸버그 이벤트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청원아이스 이과수 공기청정기와 함께합니다. 삼성 매직스테이션과 함께하는 서울경제TV 개국 1주년 기념 이벤트. 1000만 가구 이상 디지털 케이블과 아날로그 케이블, 그리고 스카이라이프에서 방송되고 있는 서울경제TV. 우리 지역에서 방송되는 서울경제TV는 몇 번일까요? 거주하시는 지역명과 채널번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응모기간은 10월 9일부터 26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행사는 멀티미디어 슬림PC,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경제TV 네,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이어갑니다. 오늘 두 번째 진행자, 상담자는 어떤 분들이 되셨는지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 사는 이모라 그럽니다. 네, 안산에 사시는데요. 오늘 예, 하루 예. 잘 보내셨습니까?
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자주 시청하시는지요? 예. 그러세요? 네, 그럼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구성하고 계신지요? 궁금한 게 뭐냐면요. 네, 아렌바이오. RNL 바이오. 예. 네, 9,500원에 30%를 갖고 있고요. 9,500원에 30%의 비중을 갖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해파오포. 헤파오프. 예. 8,580원에 30%요. 네, 8,580원에 30%를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예. 헤파오프의 경우에는 손실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예. 네,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까요? 시간이 되면은요, 두 가지 다 해주시면 좋은데요. 네, 아르는 바이오보다 해파오포트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종목은요 설규 소장님께 여쭤볼 텐데 설규 소장님과 조금 더 말씀 나눠보시겠습니까?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안산에 사신다고요? 예. 예, 안산 무슨 동이시죠, 실례지만? 와동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저희 모친이 거기 상로수 쪽에 사십니다. 아, 그러세요? 예. 같은 동네 사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 다름이 아니고 지금 해파오프를 비중 30%에 8,580원 맞습니까? 예. 그럼 거의 꼭대기에 사셨네, 꼭지에. 2, 3월 달에 그렇게 주고 샀으니까요. 그렇죠, 그죠? 좀 오르면 하다못해 돈 1,000원 정도 올려면 팔아야지 하고 있다가 자꾸 빠지길래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조금 경영주도 바뀌고 뭐 하다 보니까 주가는 자꾸 빠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손실이 50% 넘어가죠? 예. 자, 해파오퍼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조금 이따 상담해드리고 RNL 바이오하고 예. 같이 제가 투자자님, 시청자님 입장에서 솔직히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끊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먼저 해파오프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해파오프를 매수가를 일단 떠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해파오프 최대 주주가 주식 반대매매해서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또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그 박스권을 단기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이루다가 또 악재에 의해서 굉장히 또 더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타깃적이죠. 타깃적이고, 해파오프라는 회사는 주 타켓으로 하는 그 사업이 뭐냐면은, 인공간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인공간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생명공학 쪽은 뭐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업하는 영역이. 그러나 이제, 해파오프는 이제 인공간인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영업 부진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상당히 급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 활동이라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매출에 있어서 흑자 전환하려면 시간적인 요소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장이 아직까지 좀 부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와는 반면에 또 긍정적인 측면을 또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또 뭐 우리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에 있는 자회사가 있어요. 친환경 소재 자회사가 있습니다. 사업체. 자회사가 보면은 또 이 세탁 세제, 친환경 세탁 세제의 국내 공급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요거는 이제 신성장 동력을 어느 정도 작용한다.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참 해파오프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기업 분석적인 측면에서도 ROE가 거의 지금 마이너스 51%. 참 답답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또 뭐 마이너스 356. 그래서 참 물론 뭐 테마주의 영역에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주니까. 네. 근데 조금 이제 고점에 상당히 또 오랜 동안 들고 계시면서 물렸으니까 고점에 들고 계신데 지금 8,580원 같으면 거의 손실이 뭐 70% 정도 이상 또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하십시오. 어느 타이밍에 이 정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지금 타이밍은 최근 뭐 인공간에 대해서도 계속해 또 뭐 뉴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오늘 뭐 또 한 7%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바닥에서 더 떨어졌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의적으로 이제 악재로 인해서 한 번 더 눌렀는 겁니다. 한 번 더 눌렀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뭡니까? 해파오프 최저가입니다. 최저가까지 왔죠. 그죠? 예, 최저가까지 와가지고 지금 반등도 나오려면은 특별한 이슈가 있어야 되고 특별한 호재성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단기적인 박스권까지, 즉 4,500원까지 올라오는데도 한참 걸린다. 4,500원까지 올라와도 매수가에 대비 반토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시려고 하면은 이 종목은 들고 가셔도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나는 보유를 못하겠다. 너무 지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뭐하고 어떤 방비책, 대비책이 있어야 되게 대응을 해줘, 대응을 해주기를 바란다면은 제 생각에는 솔직히 손절입니다. 손실이 한 7, 80% 되니까 손절이다. 그래서 차라리 종목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요. 뭐 너무 손실이 크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나는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손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손절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오히려 손실을 만회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RNL 바이오 매수가가 9,500원입니다. 예, RNL 바이오, 예, 9,500원, 30% 비중이네요. 보통 중대형주가 아니고 이렇게 소형주 같은 경우에 비중을 30%씩 이렇게 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4, 5월달처럼 막 코스닥 장세가 막 본격적으로 막 급등 장세가 펼쳐지면은 그 정도 비중은 우리가 실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물론 2월달, 3월달에 또 이렇게 또 물리셔가지고 들고 오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항상 그 비중은 코스닥이나 소형주 같은 경우는 비중을 10%에서 15% 이내로 제한해서 갖고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일단 먼저 비중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RNL 바이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종목이죠, 그죠? 예, 최근 5월달에 급등의 어떤 코스닥 장세의 급등의 한 주축을 이루는 대장주 역할을 했는 종목입니다. RNL 바이오.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죠, 그죠? RNL 바이오는 성체줄기 세포에 관계되는 성체줄기 세포를 연구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체줄기 세포를 개발함으로 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 앞으로 또 향후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최근 또 급등이 5월달에 이루어졌을 때는 소위 말해서 미국에 임상 실험을 했는데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에게 주사를 투여해서, 줄기세포 주사를 투여해서 주사를 맞고 약 2주 동안의 재활 치료를 그치고 난 다음에 지팡이를 놓았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장이 RNL 바이오가 상당히 급등이 나왔죠. 네. 물론 저희 그 클럽에서도 상당히 그 급등이 나오면서 100% 이상도 먹고, 자바이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시게 되면 9,500원 같으면 또 상당히 고점이죠, 그죠? 예, 상당히 고점에 지금 물려 계십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박스권을 이루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하락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단기 바닥은 끝났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자, 항상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306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급등이 2차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자, 2차 상승 후에 주가는 어느 정도 행보를 거치면서 다시 단기 조정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얼마입니까? 예, 5,500원권에서 7,000원 권에서 지금 단기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 자, 이때는요,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물려버리죠. 물려버립니다. 예, 물려버리기 때문에 단기 매집 과정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더라도 전고점을 뛰어넘는 급등은 나올 수가 없다는 점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하반기는 바이오가 제가 봤을 때는 가을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 네. 이번 겨울이 되면은 원래 겨울로 접어들수록 제약주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띱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쯤 돼가지고 또 바이오가 한 차례 더 치고 나갈 소지가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바닥권에 놓여져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평선이 지금 우하향하고 있는 그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또 상당히 물려 있습니다. 좀 중기적으로 지금 또 물려서 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0일선, 크게 봤을 때 60일선이 또 단기적으로 저항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7,000원권역에서는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겨울까지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좀 끌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은 거래량도 별로 없고
쉽게 말해서 최근에 뉴스는 호재성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만은 주가가 안 가죠. 왜? 세력들도 어느 정도 매집 구간이 있어야 되고 매집 기간이 거쳐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적인 과정, 구간을 거쳐야 된다. 이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급등으로 막 이렇게 치수를 살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겨울까지 보시려면 들고 가시고 아니면은 반등시마다 비중을 지금 30% 비중에서 5%씩 3%씩 줄여 나가시면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겨울까지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좀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수의 대박 컨설팅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손절을 하시더라도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고수 서바이벌 끝까지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한 통을 다시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네, 안양에 사는 미나 엄마인데요. 네, 안양에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고수 서바이벌 자주 시청하시나요? 네, 자주 보죠. 많은 네. 도움 받고 계시고요. 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아직 주식 초보 6개월인데요. 네, 6개월밖에 안 되셨구나. 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수익을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샀던 거를 9월 달에 이제, 덜고, 그러고선 다시, 삼성물산이랑 대한항공이랑 하이닉스랑 현대건설도 가지고 있는데 네. 다른 거는 비슷한 시기에 샀는데 수익 구간에 있고 삼성물산만 지금 아직 빠져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삼성물산이 오늘 53,000원에 종가가 나왔는데요. 한 1,000원 정도의 이제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한 네네. 주당. 네네. 네,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까요? 앞으로 좀 어떻게 어디까지 가야 이제 수익 목표가, 손절가 네네. 얼마 정도나 네네. 올라갈 네네. 수 있을지 네. 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소로스님께 여쭤볼 테니까요. 네. 전화 끊고 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소로스님. 예. 삼성물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주식 투자를 참 잘하신 분이다라고 6개월밖에 생각이 듭니다. 안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주식은 사람이도 키 순서로 하지 않듯이 주식도 이게 연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6개월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물론 이제 그 잘한다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예, 잘한다는 어떤 칭찬이나 어떤 이런 겉면이 오히려 이제 또 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패턴과 매매 방법을 계속적으로 좀 잘 사용을 해서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의 좋은 타이밍을 잘 잡아서 대응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좋은 종목들의 일단 주식은 매수의 타이밍인데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울러서 오랜만에 제가 서경에 나와서 저희 집하고 가장 좀 가까운 그런 분의 전화를 참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양 쪽에서 좀 가까운 곳에 사는데 저희 집은 과천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되게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울러서 반가웠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또 명확하게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은 일단 재무적 그 구조가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관련 리스크 관련 부분도 그렇게까지 부담이 없는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3분기 시장이 상대적으로 건설 부분에 대한 매출 감소, 수주에 대한 위축, 그 다음에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건설주들이 좀 회복을 나타내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그런 패턴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물론 3분기에 대한 실적 부진은 2조 8천 약 370억 정도의 14% 정도의 감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873억 정도로 약 27% 정도 감소가 이루어지면서 3분기 실적은 어차피 부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의 상황에서 미리 선반영되는 어떤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위축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3분기 때는 실적이 부진됐던 주가 하방선이지만은 오히려 4분기 때는 실적 호전으로 들어설 수 있는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 미리 말씀드리면서 살짝 사이클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추세적인 흐름도 60일 선상의 흐름을 타면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 바닥을
약 5만 1,000원대 정도의 저점 바닥. 일단 1차적인 저점 바닥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5만 1,000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5만 1,000원 정도까지 만약 가격이 이탈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시고 매도로서 전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거래량의 측면이나 현재의 주가의 방향성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선반영된 흐름을 보인다면 4분기 시장에 대한 실적 호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봤을 때 5만 7천원대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제가 포트폴리오를 하나를 구성을 해야 된다면 20% 정도의 물량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내일 정도에 약 5만 3천원대인 현재가인데 5만 3천원 전후방으로 내일장이 어떻게 시작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렴해서 10% 정도만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난 후에 1차적인 목표가는 쌍봉의 패턴을 그렸습니다. 지난번에 쌍봉의 패턴을 그리고 물량이 추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쌍봉의 개념을 돌파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5만 6천원에서 7천원대로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농우바이오인데요. 비중은 절반 정도 갖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또 7,600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장기 목표가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습니다. 설규 수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농우바이오 최근 요즘 보시게 되면 오늘도 이슈가 되었죠. 최근 보시게 되면 옥수수 가격, 곡물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옥수수, 조, 수수 해서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편성이 되면서 이렇게 비료 관련주를 하겠죠. 비료 관련주의 대표적인 종목이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과 그 다음에 쌍벽을 이루는 농우바이오가 있는데요. 자, 농우바이오 7,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데 시행하기상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차트 잠깐 보시면은 추세는 계속해서 이제 압축해서 들어가는데 요 까만 그러니까 검은 선이 60일선입니다. 예. 검은 선이 60일선이다. 자, 60일선에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 패턴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최근에 와서 살짝 61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전개되었지만은 다시 올라서는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고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91선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91선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최근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지금 비중이 몇 프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중이 만약에 50% 정도요. 50%는 네.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냥 반등은 예상한다. 그래서 오히려 비중이 적을 때는 추가 매수가 맞겠고 비중이 50%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안 좋겠나. 지금 9,300원이고 매수가가 7,600원이니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었죠. 그렇다면은 중기적으로 지금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고 중기적으로 수익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 네. 경기에서 볼 때 전고점 라인인 많은 정도까지 중기적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거두시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상담을 잘 들어봤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분이 승리를 거두시게 될지 설규 수장님 오늘 지지하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왔는데 설규 수장님께서 또 1승을 거두게 되실지 내일 결과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 함께해 주신 소로스님과 설교수님과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거나 재밌는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요.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이어가니까요. 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의 여인을 그린 한 인물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라고 판정이 나면서 이 그림의 감정가가 무려 수천 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자, 후에 수십 배, 수백 배가 되는 가치주가 내가 가진 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공부 끊임없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